네, 레시테이션 4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다른 목차는 없고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로 개념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그, 인티저와 언사인드 관련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사인드 디비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 코드를 변환시켰을 때 이거 같은 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만약 양수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거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if문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바로 아리스메틱 시프트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더 엄밀히 체크해 보면요. 네, x를 적당한 8의 배수를 빼고 더해서 나머지가 0에서 7 사이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네, 이렇게 썼을 때요. r이 0일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값은 뭐죠? k겠죠. 8로 나눈 값이니까요. 반면 r이 0이 아닐 때는 소수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음수일 때는 라운드 업을 하고 싶으므로 원하는 값은 k 더하기 1입니다. 그쵸? 그래서 7을 더해서 저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r이 0일 경우에는 x에다 7을 더했을 때 8k 더하기 7이 되고 여기에 8로 세 칸을 밀어버리면 k가 남겠죠. 그리고 또한 r이 0이 아닐 때는 1부터 7이기 때문에 7을 더했을 때 반드시 8에서 14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칸을 밀었을 때 반드시 반드시 k 더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저 분모가 2의 거듭 제곱이 아닐 때는 쉬프트를 쓰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브루트 포스 그러니까 그 나누는 애가 더 작을 때까지 빼고 더하고 해서 그냥 뺄 때 최대로 다 빼어질 때까지 뺀 횟수를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디비전 뭐라 그러지?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디비전 메소드 어셈블리의 정확한 구현을 설명해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엔디안인데요. 보통 비겐디안에 익숙해져 계실 텐데 수업 디스어셈블리 부분에 리틀 엔디안이 잠깐 나왔었죠. 이거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비겐디안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순서대로 저희가 익숙한 순서대로 썼을 때 저희가 아는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디버깅하거나 혹은 직관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하위 바이트만 취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레지스터 같은 경우 %REAX가 있으면 여기를 %AL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이 바이트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앞바이트만 바로 따면 되므로 추가적인 연산의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겐디아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저기 있는 4바이트 중에서 가장 하이 바이트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주소 값에 플러스 3을 해줘야 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어셈블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업 중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어떻게 어셈블리가 인티저, 어사인드 인티저 혹은 플로트 이런 것들을 구분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셈블리의 그 인스트럭션 정보 안에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연산을 다르게 어떻게 하느냐? 컴파일러 수준에서 어셈블리어로 넘어가기 전에 그 타입에 맞는 인스트럭션을 이미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해당하는 인스트럭션만 꼬박꼬박 재생을 해준다면 별다른 타입에 대한 처리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반면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잠시 배터리 교체를 할게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인티저 변수가 들어있기로 돼 있는 레지스터에 가령 플로팅 연산을 한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 포맷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어셈블리 인스트럭션들을 보면은 항상 서픽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리큐라든지 혹은 무집, ZBL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의미가 한 글자당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C 기준으로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으면 어셈블리에서 취급하는 그 길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단위가 있고요. 그 워드의 개념을 그 32비트다 64비트다 해서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워드는 64 기준으로 2바이트 8비트 16비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64다 32다 하는 거는 쿼드워드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타입마다 혹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셈블리에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을 할 때는 비트의 길이만 그 일컫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마다 정해진 서픽스와 길이가 있고, 그래서 가령 move zpl 이런 거를 봤을 때는 b가 워드고 l이 더블 워드를 뜻하기 때문에 워드에서 더블 워드로 옮겨간다는 것을 별도의 레퍼런스 없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블에 해당하는 l과 인트에 해당하는 l이 중복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플로트를 계산을 하는 인스트럭션과 인티저 혹은 다른 비트들을 계산하는 인스트럭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에서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뜻하는 것은 그 메모리에 있는 주소들이 이 어드레스를 넣으면 바로 참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옵셋을 얼마만큼 더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료가 읽히게 되는데요. 그 옵셋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 이펙티브 어드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드레싱 모드가 수업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있는 그를 모두 정리한 표를 갖다가 가져왔는데요. 이미디에이트랑 레지스터는 그냥 따로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괄호가 보이면 일단 메모리를 읽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여기 숫자만 써 있을 때인데 이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모두 다 맨 마지막에 있는 컴플리트 어드레싱 모드의 특수한 경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 붙은 숫자가 없으면은 그냥 숫자를 더하지 않는 것이고 맨 뒤에 세 번째 게 없다면은 스케일이 그냥 1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스케일 되는 애와 그렇지 않은 그냥 기준값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그때그때 맞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rithmetic expression을 갖다 어셈블리로 옮길 때의 이그젬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은 저 rvar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어셈블리가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막상 써보려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arithmetic expression을 계산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트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요, 한 값이 두 번 어사인 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C 코드에 바로 그냥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C 코드에 x는 뭐 1이라고 했다가 저기서는 x는 2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코드들은 트리 형식으로 컴파일러가 만들기 전에 저기 위에 있는 애는 x0, 여기 밑에 있는 애는 x1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인 것처럼 일단 생각을 한 다음에 어셈블리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변수명을 모두 분리를 해놓고 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요. 최종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2랑 T5가 필요한데 T2를 구하기 위해서는 Z와 T1이 필요하고 T5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한눈에 알 수 있는 트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각 어셈블리가 각각의 변수들을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을 할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값을 레지스터를 갖다 할당한 뒤에는 그냥 이 트리 그대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T2 같은 경우에는 저기 코드에서 Z 더하기 T1을 통해서 연산이 되고 R 밸류 들어가죠. R 밸류 들어가기 전에부터 RAX에 일단 저장이 되어 있다가 Z와 T1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역시 T1 역시 RAX에 저장이 되었다가 바로 연산을 해서 T2로 오고요. T1도 X와 Y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을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48Y가 계산되는 부분이 조금 변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 Y를 2배한 스케일한 애의 합에 해당하는 effective address를 갖다 불러오는 연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의 주소를 읽으면은 RSI와 RSI의 2배를 더했기 때문에 3배가 되고요. 그래서 3배를 한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4칸을 밀어서 48Y를 구합니다. 16배에서요. 그래서 T4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오티마이제이션을 간단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어리스메틱 익스프레션을 구하고자 할 땐 트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인데요. 원래는 T3을 임시적으로 X와 4를 더해서 구했다가 그 다음에 T4와 더해서 T5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T3를 갖다가 구한 뒤에 T5를 구하지 않고 4와 X와 T4를 갖다 한꺼번에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꺼번에 더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펙티브 어드레스 로드를 쓰고 있는데요. 4를 여기 이미디어트 그 상수로 쓰고 x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 기준값 저기 t4에 해당하는 값을 그 메모리 어드레싱 모드의 두 번째 변수로 씀으로써 세 값을 한꺼번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 참조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가령 예. 원래 코드가 T5는 T4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3의 존재가 아예 지워졌다면 그거에 맞는 어셈블리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근데 그 경우에는 T4를 구하나 T5를 바로 구하나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T4를 구하는 중간 과정이 없고 3Y를 4칸 밀어서 바로 T5를 구한 다음에 여기로 내려왔을 거예요. 답이 되셨나요? 예. 그대로 되기 편한 형태로 지금 쓰여져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조작이 가해져서 그대로 대응되는 1대1 1대1 대응되는 그런 어셈블리어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어셈블리어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T3는 C 코드 안에서는 존재를 하지만 컴파일러가 계산을 하면서 이거는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내가 x와 4를 갖다 따로 더할 필요 없이 x와 4와 다음에 더할 얘를 한꺼번에 더해서 미리 값을 구해버릴 수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예, 먼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구하는 중간 과정을 없애버립니다. 예. 참조를 안 한다면은 여기서 T3의 값을 구한 다음에 나오는 익스프레션에서 T3를 참조를 안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코딩을 할 때도 그런 결국에는 결과에 영향을 못 주는 변수들이 있다면 그런 연산들은 모두 미리 제거합니다. 예, 어셈블리어에 반영됩니다. 예, 어, 저도 알지 못할 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요. 뭐 여기서 언급이 안 됐지만 뭐 다른 옵티마이제이션의 종류라면 예컨대 상수로 정의된 값이 있다면 미리 바꿔치기 한다든지 예컨대 그러니까 뭐 T1이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T1을 갖다가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을 갖다가 대입을 한다든지 혹은 같은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변수를 통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들이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디셔널 코드가 어떻게 불리안에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셨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제로 플래그의 경우는 결과값이 0일 때만 1로 세팅되기 때문에 이퀄이다, not 이퀄이다 이거는 빼기 연산을 한 이후에 제로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네거티브이다 아니다 이것도 사인 플래그를 체크하면 될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일단 여기 가장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있는 얘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거의 응용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집어진 V 이 연산이죠. 이게 XOR에 해당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OF가 0이기 때문에 SF가 1인가와 동등한 값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앞에 XOR 1이 붙기 때문에 not SF와 같은 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연산이 일어났을 때는 얘가 결과값이 음수인지를 체크를 하고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반대를 체크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정확한지를 작동하는지 조금 더 보면 컴페어를 하게 될 경우에 가령 a-b를 계산을 한 이후에 그 결과값에 따라서 플래그가 정해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사인 플래그가 동작을 했다는 것은 이거를 말을 하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레스 컨디션일 때만 사인 플래그가 온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면 더 세미건, 펠 세미건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는 건 원하지 않은 값을 얻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주 큰 양수였다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이후의 결과는 돌아와서 음수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큰 음수였다면 뒤집어서 서서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결과값으로 얻고자 했던 사인 플래그의 반대값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스 조건을 체크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연산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레스 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거를 부정했을 때는 그 이상 그런데 0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초과 레스이거나 0이다라면은 이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언사인드에 대해서 그보다 초과다 혹은 미치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 캐리 플래그를 쓰는데 이 캐리 플래그가 찾아보니 그 덧셈을 했을 때 넘어가는 플래그로 작동하지만 뺄셈을 했을 때는 받아 내림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서 가져왔는가를 체크를 하는 플래그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애 그러니까 a-b에서 b가 a보다 크다면 반드시 캐리 플래그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리 플래그만 체크하면 됩니다. 네, 이제 프랙티스 프로블럼인데요. 좀 고전적인 문제긴 하지만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EAX는 바로 읽으면 되겠죠. 레지스터니까. 0S104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를 읽는데 포함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0S104에 해당되는 값을 읽으면 0SAB가 이것에 해당되는 밸류가 됩니다. 달러 표시가 붙은 0x108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수고요. %EAX에다가 괄호를 씌웠을 경우에는 0x100의 메모리를 읽으면 되므로 0xFF가 됩니다. 예, 예. 네. 다른 것들도 설명하면요. 4가 앞에 상수가 붙었을 경우에는 더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x104의 밸류를 읽어주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0x100, 여기 있는 값이 0x3, 0x 여기에다 9까지 더해서 총 결과값은 0x112가 되고 16진법으로 0x10c가 되고 이거의 메모리에 해당되는 값을 읽으면 0x11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저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습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2판에 있는 문제라서 혹시 교과서를 구매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등장을 안 할 수 있는데요. 어셈블리를 보고서는 어떤 연산이었는지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T1 이 뭔지를 갖다 바로 알기 전에 짚어줘야 할 점은 여기 %EAX에만 연산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처럼 트리를 만들었을 때 반환되는 T4가
무조건 이렇게 일렬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만들어지는 이 값들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이 무조건 얘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게 T3, 얘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게 T2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게 됩니다. 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었었다면 T4를 만들기 위해서 T2, T3가 필요했다고 해서 연산되는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T2고 어느 쪽이 T3인지 알 방법이 없죠. 네,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결과값에 뺄셈 연산한 이 익스프레션이 요것 이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바로 그냥 그 어셈블리어가 하는 연산을 갖다가 직접 번역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령 T4가 맨 마지막 연산을 하기 전에 이 안에는 T3가 들어있었겠죠. T3에다가 어떤 연산을 하고 있냐면 16 더하기 %EBP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뺍니다. 그죠? 근데 %EBP 더하기 16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에는 Z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T4는 T3에서 Z를 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위에 나델의 경우에는 T2에다 어떤 조작을 가한 것이냐면 낫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윗줄에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수 연산으로 따진다면은 8배 혹은 그냥 쉬프트 연산으로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T1에다가 3배를 갖다 이렇게 3칸을 갖다 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레치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예. 첫 칸을 마저 설명을 할게요. 맨 첫 연산은 무브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조작을 할 필요 없이 플러스 EBP 더하기 12에 적혀있던 Y가 그대로 들어간 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XOR 연산을 함으로써 T1은 익스프레션이 얻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T1이 이 연산의 결과로 해당되는 것이고 EBP 플러스 8에는 X가 적혀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적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어셈블리로부터 C 익스프레션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어떤 C 익스프레션이 복수의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한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셈블리를 얻는 C 코드 중에 하나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별도의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